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특히 치실 때 왼손 되게 어려우시죠? 왼손이 주로 이제 오른손의 반주 역할을 많이 해서 코드 형태로도 많이 치긴 하지만 클래식 곡이라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화려한 곡을 치시다 보면은 왼손 자체에 이렇게 독립적인 움직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른손 연습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만 우리가 왼손 연습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왼손 테크닉이 딸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왼손에서 특히 많이 요구가 되는 그리고 왼손에 꼭 필요한 그런 스케일들을 콕 집어서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필요한 부분들을 뭐 이거 하나에다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기초 단계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을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매일매일 좀 이렇게 각 잡고 한 5분씩 연습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맨 처음 한번 연습부터 가볼까요? 일종의 좀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요, 근데 사실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완전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거 빼곤 싹 다 완전 왼손만 거의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 뭐 선생님은 왼손잡이니까 왼손이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왼손이 그만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편할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왼손잡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 더 편한 움직임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왼손잡이의 사람은 어떻게 피아노를 왼손 파트를 칠 때 접근하나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곡을 치실 때 되게 많이 이거는 이제 반주 패턴은 아니에요. 왼손 자체 움직임이 활발하게 연주가 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치게 되는 게 뭐 한홍이라는 곡에서도 치게 되겠지만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두 번째 이 칸이 이제 이 음자리표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줄을 F 클래프라고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개 이름 C를 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개 이름이죠. 그래서 이 개 이름으로부터 따라라라라 해서 조금만 더 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위에 이렇게 덧줄이 하나 그어진 개 이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건 결국 높은 음자리표에서의 가운데 도와 그 다음에 낮은 음자리표의 도와 동일하다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한 옥타브를 내려간 바로 이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기점으로 거의 낮은 음자리표 하면은 오른손의 멜로디 음역대가 거의 가운데 음역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왼손의 패턴들이 거의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위나 아니면 가끔씩은 이렇게 위로 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거의 이 반경 내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음역대에 우리가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 왼손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스케일이라는 거는 음을 도레미파솔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솔라시 도도시라솔 파미 이래도 순차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련의 음의 진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도레미파솔 다섯 개 음으로 만들어진 five notes가 영어로 음이 note이기 때문에 five note scale이라고 제가 좀 중간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음 스케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왼손에 우리가 포지션을 잡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5번 손가락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납작한 건반에다가 우리가 다 손가락 길이가 지금 다른 걸 여기다 적절히 세워가지고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손가락을 세우면 상대적으로 긴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과 짧은 손가락 구부리는 거에 이런 길이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조절을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손목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왼손 강화하는 반주 패턴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5번의 포지션을 갖다가 잡을 때 가장 관건은 뭐냐면 이 손등에 있는 이 뼈들이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 손가락 특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손을 서 있을 때 5번, 4번 쪽이 이렇게 축 처지죠? 그걸 처지는 대로 그대로 건반 위에다가 적용하면 계속 4번, 5번은 힘을 전혀 쓸 수가 없고 이런 스케일에서는 솔직히 진짜 완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5번이나 4번 포지션을 잡으실 때는 가장 되게 찾기 쉬운 그런 포지션이 주먹 쥐고
주먹을 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뼈가 튀어나오는 그 반경까지 이렇게 약간 밀어주라고 했죠.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1cm 정도만 밀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밀으면 여기가 이렇게 일렬로 좀 맞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손을 딱 이렇게 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도 좀 불안하다. 저는 5번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면 5번 손가락이랑 건반을 일자로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에 5, 4, 3, 2가 약간 이렇게 거의 일자로 나오는데 저는 2번 손은 살짝 빠져요. 그래서 거의 5, 4, 3 뼈가 이렇게 일자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일으켜주면 자연스럽게 이 손목이 손가락과 이렇게 일자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5번에 되게 좋은 손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이렇게 딱 세우려고 하면 손가락만 바들바들 떨리고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손가락만 단독으로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먹 쥐고 이렇게 약간 포지션을 맞춰줬는데 그 다음에 약간 지렛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번 손가락은 이 옆에 또 딸린 근육이 되게 많아요. 아주 뚱뚱하게 근육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힘도 발휘해가지고 손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5번 쪽을요 살짝 들어주세요. 들어준 다음에 이 돌을 탕 하고 깊이 있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이 나왔을 때는 손가락이랑 또 일자를 맞춰줬죠. 그래서 이 포지션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5번, 4번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들어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자, 연결하면은 당연히 이걸 짚고 있다가 4번으로 탁 들어주겠지만 일단은 5번 치고 그냥 뗐다가 또 4번 치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정중앙이거든요. 정중앙. 근데 그 대신 손목의 힘을 약간 빼준 상태에서 앞으로 툭 하고 밀어주는 것처럼 쳐주세요. 툭.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5번은 밀쳐내기. 이렇게 밀쳐내기.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뜨리면 요렇게 밀쳐낸 다음에 3번은 정중앙이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툭 이렇게 치시면 돼요. 2번 손가락도 건반이랑 이렇게 일자 만들어 두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앞으로 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5번은 이렇게, 4번은 이렇게. 두 개는 다 이렇게 회전 동작을 걸어주고 3번은 그냥 정중앙에서 앞으로 툭 밀쳐내고 2번도 툭 이렇게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회전, 앞으로 툭, 툭.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 연결하면 되는 거죠. 5번을 했죠? 그러면 얘를 연결하고 싶으시면 5번을 떼지 마시고 4번을 치면서 이렇게 5번 치고 얘도 약간 밀쳐내지만 5번 손가락을 바짝 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툭, 툭.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걸 툭툭 밀쳐내듯이 치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긴 대로 치는 거예요. 1번은 살짝 이렇게 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회전 걸고, 회전 걸고, 자, 회전 걸었죠? 또 회전 걸었죠? 앞으로 툭, 앞으로 툭, 기울여주기.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천천히 친 버전이고요. 이제 이게 잘 되시면 이렇게 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하나 소리를 단단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잘 되시면 처음에만 탁 이걸 걸어줘요. 이렇게 회전을 걸어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만 맞춰서 앞으로 4번도 툭 밀어주시면 돼요. 해주고 앞으로 툭. 왜냐면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잡아주고 연결, 연결, 연결. 그 다음 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살짝 틀어준다고 했죠? 그 다음 다시 또 틀어준 상태에서 앞으로 툭, 툭. 그 다음 얘도 결국 툭이 돼요. 왜냐면 5번을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회전을 걸어버리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앞으로 툭,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항상 회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를 기억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고르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이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단계 뭐냐면 하나하나 소리를 잘 내기,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기. 그 다음에는 이 두 개 소리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 때는 5번만 회전 걸어주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4, 3, 2,
얘는 앞으로 툭툭 밀어준 다음에 1번만 얘도 생긴 대로 쳐줘야 되니까 옆으로 살짝 꺾어주고 다시 또 툭, 툭, 툭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5손가락의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얘를 빨리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앞에 있는 첫음을 도레미파솔까지를 칠 때 도만 강하게 로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찍어줘요. 찍어주셨죠? 그 다음에는 얘를 툭툭 하는데 살살살 툭툭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걸면서 끝나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첫음만 강하게 액센트를 넣어서 찍어준 다음 나머지는 툭툭툭툭툭툭툭 회전 걸면서 끝나기. 그러면 얘를 좀 더 빨리 하면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5번에서 4번으로 갈 때 5번 손가락을 아주 빨리 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빨리는 안 하셔도 되니까 우선은 5번, 4번으로 갈 때 이 손가락을 빨리빨리 분리시켜 주시는 거, 아주 민첩하게 떼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제가 검은 건반 포지션 하나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C 메이저에서는 손을 낮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지만 우리가 검은 건반을 가면 약간 손이 앞팔 자체가 위로 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랑 얘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원리는 손 모양의 원리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얘도 건반 일자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만 위로 이렇게 높이 잡았을 뿐 회전을 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자, 너무 이렇게 높이 들지 마시고 살짝 들어서 해줬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하나 칠 때는 4번도 회전 걸으라고 했죠? 그 다음 앞으로 툭, 툭, 그 다음 1번 어떻게 친다고 했죠? 손 자체가 이미 위에 있지만 살짝 기울여주죠? 그 다음 앞으로 또 툭, 툭, 그 다음에 아까는 하나씩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자, 얘는 회전을 처음에 걸을게요. 그 다음 얘도 회전 걸기. 그 대신 이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처음에만 회전 걸고 다음에는 툭, 툭, 툭 앞으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기울입니다. 또 툭, 툭, 툭 그 다음에 회전 걸어주기. 그러면 계속 손의 평형은 유지되죠. 이렇게 고르게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5번에서 4번을 갈 때 5, 4 손가락을 빠릿빠릿하게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그냥 왔다 갔다 연습도 좋은데요. 얘를 분리시키는 걸 연습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옥타브를 한번 가볼게요. 얘도 기본적인 5, 4, 3, 1 포지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시 리핏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번의 위치예요. 이 1번. 얘를 디디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 손을 약간 위로 띄워요. 그래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번 포지션이 약간 이렇게 높이 잡아요. 그래서 보통 솔을 잡을 때 이렇게 팍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얘를 이렇게 우리가 손목을 왼쪽에서 시작했잖아요. 올라오면서 1번 자체를 손톱의 거의 이 부분 있죠. 이 옆부분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운 상태에서 구렁이처럼 능구렁이가 아니라 넘어가서 그대로 높은 손톱 위치로 또 끝내주는 거예요. 옆구리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 이 5손가락을 얼마나 잘하시냐에 따라서 이후에 스케일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액센트를 하나를 딱 박아준 다음에 나머지는 5, 4, 4 요런 손가락들을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들어주실수록 여기로 올라갈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관건은 또 뭐겠어요? 1번은 얼마나 중심을 높게 잘 잡아줘서 1번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우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은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이 스케일을 제가 한 이유도 미, 파샵, 솔샵, 라, 시 결국 E 메이저 스케일인데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사실 손을 적당히 구부렸을 때 예쁘게 구부렸을 때 제일 잘 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스케일이 바로 E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손을 잘 구부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1, 2, 3, 4, 5 했던 그 포지션은 똑같고요.
그 대신 검은 건반을 포함하고 있는 스케일도 치실 때는 손을 약간 아까 C 메이저 칠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요. 그래서 손목이 좀 높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때도 뭐가 관건일까요? 바로 엄지의 위치겠죠. 엄지를 일단 높게 잡고, 만약 헷갈리시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얘를 통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가 높은 자세가 딱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자, 아까 5-4-3-1 하는 것처럼 얘를 그대로 가줍니다. 그래서 연결 패턴으로 저는 바로 갈게요. 그럼 엄지가 높은 상태죠? 그럼 그 직전에 칠 때도 엄지를 높게 잘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구렁이처럼 넘어갈 때 금방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관건은 엄지의 위치를 얼마나 잘 잡아서 엄지 직전과 직후의 균형을 잘 잡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관건은 여기에요. 이걸 얼마나 빨리 떼느냐. 항상 5-4-3이 말썽이거든요. 마치 땅을 파딩기면서 가는 치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스케일을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패턴입니다. 이건 약간 고급인데요. 뭐냐면 도레미파솔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반음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럼 반음계는 뭐냐? 엄지 위치를 높게 잡아놓고 도착하는 그 높이에다가 그대로 어떤 번호로 섰던 간에 1번이 나올 때 1번 포지션을 똑같이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속 고정시켜줬기 때문에 중간에 끼는 음들이 하나도 들썩들썩하지 않고 고르게 되죠. 다시 해볼게요. 자, 1번 잘 잡으셨죠? 그럼 직전과 직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심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구렁이처럼 넘깁니다. 그 다음에 1번 또 높게 잡으세요. 요런 데가 지금 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를 높게 잡고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고르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를 결국 1번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쉽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되게 관건인데요. 약간 난이도가 높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르페지오예요. 그러니까 도미솔에다가 이 도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도미솔도 이렇게 퍼트린 걸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내려가는 걸 해봤어요. 그러면 도미솔도니까 토솔미도겠죠? 그래서 토솔미도 솔미도 이렇게 치는데 뭐 그냥 이렇게 찾아서는 칠 수 있겠죠. 근데 관건은 뭐냐면 얘를 고르고 빠르게 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내려갈 때 내가 한 악위로 잡을 수 있는 음을 먼저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갖다가 한 악위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음 있죠? 이걸 또 한 악위로 잡을 수 있는 손가락 번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1, 2, 3으로 놓을 거고요. 그때 중요한 건 이 손바닥을 최대한 근육을 넓히셔야 돼요.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로운 1번이 시작되는 이 사이 있죠? 얘를 살짝 그냥 떼버리세요. 얘를 어떤 분들은 아르페지오 치실 때 얘를 붙잡고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치시거든요. 이걸 그냥 툭 떼면서요. 바로 1번을 붙여버리세요. 그러면 보시면 하고 1번 붙여버렸죠? 그러면 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손가락만 분리를 하지만 내 마음으로 음악의 흐름을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봐보세요. 얘를 떨어뜨렸죠? 했죠? 그 대신 얘를 이렇게 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쩍 놓듯이 건드리면서 얘를 바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5를 한 패턴으로 딱 잡아주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4번, 5번 쪽으로 또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최대한 넓혀가지고 손의 중심이 이렇게 평평하게 계속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잡는 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상당히 많이 벌려요. 저는 1번과 2번 사이를요 거의 니은자가 나올 정도로 엄지랑 검지 사이를 많이 벌리거든요. 그래서 1, 2, 3하고 슬쩍 놓으라고 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3번과 1번을 그냥 이어버리면 돼요. 툭 놓으면서 바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티가 안 나죠. 분명히 손을 뗐는데도 바로 갖다 붙여줘서 내가 마음의 흐름으로 얘를 쭉 이어줬기 때문에 느리게 해도 툭 건드리면서 이어주면
이어지게 들리는 거죠. 빨리 하면 얘를 여기를 민첩하게 들수록 더 정확도가 좋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손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테크닉,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5, 4번의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처음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저 이거 고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예전에 배울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들이셔서 충분히 연습하셔가지고 이 왼손에 가장 중요한 이 테크닉 잘 하셔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와도 고르고 빠르게 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